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응용열전달 연구실 연구생 장현욱입니다. 전기자동차 모터에 어떠한 냉각 방법들이 사용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디자인 아이디어들이 있는지를 분들을 살펴보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터의 구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바깥쪽에는 코일이 감겨져 있는 스테이터, 고정사라고 불리는 스테이터가 있고, 그리고 안쪽에는 회전하면서 동력을 전달하는 로터가 함께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터의 냉각 방법을 저는 에어쿨링 그리고 리퀴드 쿨링, 오일 쿨링으로 나누어 봤는데요. 에어쿨링은 공기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공냉 방식으로 공기와 모터의 표면적 접촉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핀 형상이 주로 함께 설계되고, 그리고 바깥쪽에는 팬이 부착되어서 공기가 강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리퀴드 쿨링은 주로 물을 사용하는 순행인데요. 물이 이쪽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모터를 감싸는 워터 채널을 통해서 물이 흐르면서 열을 뺏는 방식으로 냉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일 쿨링은 오일을 사용하는 방식인데, 리퀴드 쿨링, 즉 워터 쿨링과 다른 점은 오일은 물과 다르게 모터의 주된 열원인 오일에 직접 접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구조가 복잡하다는 단점도 있겠죠. 이제부터는 어떠한 디자인 아이디어들이 있는지를 논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에서는 공랭을 사용하는 모터의 핀 형상에 따른 효율을 비교한 논문입니다. 여기서는 에어 스피드, 그리고 핀의 개수, 그리고 핀의 높이 등을 변경해가면서 어떠한 치수가 더 냉각에 최적화된 설계인지를 이 논문에서는 연구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공랭을 이렇게 모터 안쪽으로 공기를 흐르게 하는 방식과 그다음에 모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방식 두 가지의 냉각 성능을 비교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인터널 쿨링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조금 특이한 모터를 다루었는데요. 기존의 모터와 다르게 스테이터가 이 안쪽에 있고 로터가 바깥쪽에 있으면서 로터에 이렇게 나선형의 메인을 설계해서 기가 조금 더 잘 흐를 수 있도록 모터를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모터와 모터를 감싸는 하우징 사이에 PCM이라고 불리는 페이즈 체인지 매테리얼을 삽입해서 모터 스테이터 쪽에서 하우징으로 열이 조금 더 잘 방출되게 설계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부터는 순행 방식, 워터 쿨링, 즉 리퀴드 쿨링을 말씀드릴 건데요. 논문에서는 입출구의 형상, 개수와 그 다음에 패스의 개수에 따른 냉각 효과를 비교했는데, 이 첫 번째 경우인 인렛이 하나 있고 아웃렛이 이렇게 다른 한쪽에 있는 이 방식이 가장 냉각 성능이 좋다고 이 논문에서 나왔고, 그리고 패스 횟수가 많을수록 냉각 성능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는 워터 채널의 형상에 따른 냉각 성능을 비교했는데요. 이렇게 축방향으로 설계된 웨이브 쿨링 덕트와 그리고 이렇게 모터를 감싸는 형태의 스파이럴 형태, 그 다음에 이 논문에서 제시한 스퀴글링 쿨링 덕트 이 세 가지를 비교했는데, 여기서는 이 두 가지는 냉각 성능에 커다란 차이는 없고, 이 세 번째 스퀴글링 쿨링 덕트라는 설계가 조금 더 코일의 끝부분 코일 냉각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워터 채널에 조금 드릴 모양, 약간 꼬여져 있는 이런 모양의 설계를 해서 조금 더 냉각 효율을 높인다는 연구고요. 그리고 이 논문은 오일에 관한 연구인데, 오일 채널을 이렇게 바깥쪽으로도 흐르고 안쪽으로 축을 통해서 흐르면서 로터도 함께 냉각하는 이러한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공냉과 순냉을 함께 결합했는데요. 모터 안쪽에, 잠시만요. 모터 안쪽에, 모터 안쪽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공기가 조금 더 잘 통하도록 하고, 그리고 바깥쪽에는 스테이터에 홈을 파서 쪽으로 직접 물이 흐르도록 해서 물이 조금 더 하우징을 통해서 냉각할 때보다 조금 더 효율적인 냉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스테이터 형상을 변경해서 이렇게 평평한 부분에 파워 컨버터를 붙이고 파워 컨버터와 를 함께 냉각한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로터 안쪽에 샤프트 안에
이렇게 워터 채널을 설계해서 쪽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형태로 로터를 냉각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기존의 하우징을 통한 워터 쿨링 방식은 로터를 냉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 논문은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그냥 로터 끝에 베인을 설치하면은 좀 더 냉각 성능이 좋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에어 쿨링과 그 다음에 수냉을 함께 결합해서 이 바깥쪽에 에어 쿨링을 위한 핀이 설치되어 있고 안쪽에는 그 핀 안쪽에는 쿨링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흐르는 방식의 냉각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어, 모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코일이 바깥쪽으로 튀어나옵니다. 이 코일 끝을 냉각하는 방식이 참 중요한데 이 논문에서는 이 코일 끝을 냉각하기 위해서 쿠퍼 바를 스테이터에 삽입해서 이 구리 발을 통해서 있는 리퀴드 쿨링 프레임에 직접 열을 방출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도 세 가지의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쿠퍼바를 삽입해서 워터 채널에다가 접촉시키는 방법과 그 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은 코일 안쪽에 직접 채널을 그 쿨링 채널을 형성해서 코일을 직접 냉각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I자 모양의 채널을 축방향으로 쭉 길게 설계하였고 이 세 번째 방법은 코일 안쪽에 스테이터를 이렇게 감싸는 형태로 워터 채널을 설계해서 쿨링 채널을 설계해서 코일을 냉각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이 논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코일 안쪽에다가 쿨링 채널을 형성해서 코일을 직접 냉각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고요. 이 논문도 마찬가지로 코일 안쪽에 이렇게 냉각 채널을 형성해서 코일을 직접 냉각하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는 그거를 DWHX, Direct Winding Heat Exchanger 라고 명명했네요.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방법들 네 가지를 비교했는데 첫 번째는 전통적인 하우징을 통한 워터 쿨링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스테이터에 직접 구멍을 뚫어서 스테이터 안쪽에 스테이터에 직접 그 쿨링 채널을 형성하였고 그 다음에 D는 금방 말씀드렸던 코일 안쪽에 냉각 채널이 형성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는 D2번이 가장 냉각 성능이 좋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권선 끝을 냉각하기 위해서 권선 끝에만 이렇게 쿨링 채널을 형성해서 권선 끝에만 이렇게 쿨링 채널을 형성해서 권선 끝을 연구한다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는데요. 이게 실험실 단계에서 형성한 냉각 채널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어, 냉각수에 알루미늄 옥사이드 나노파티클을 첨가하면은 조금 더 냉각 성능이 향상된다는 연구이고 이 논문에서는 그래핀과 그리고 실버 나노파티클을 첨가하면은 조금 더 냉각 성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냉매를 통한 냉각을 제시했고 냉매를 통한 냉각은 다른 오일 쿨링이나 워터 쿨링보다 쿨링 퍼포먼스가 더 좋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오일 쿨링에 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 논문에서는 회전수에 따른 오일의 분포 형태를 연구했고, 회전수가 높아짐에 따라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오른쪽 하단에 오일이 조금 더 집중되는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일 채널이 스테이터랑 직접 접촉하면서 형성되어서 조금 더 하우징을 통해서 냉각할 때보다 더 효율적인 냉각을 달성한다는 연구고요. 이거는 그에서 더 나아가서 스테이터 안쪽에 오일 채널을 이렇게 설계해서 오일이 직접 스테이터를 냉각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하우징 오일 채널을 이렇게 모터를 감싼 형태로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방사형으로 오일이 분사되면서 모터를 냉각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샤프트 안쪽에 오일 채널을 형성해서 샤프트를 통해서 오일이 흘러 들어가고 안쪽으로 오일이 분사되면서 모터와 스테이터를 냉각하는 방식을 제안했고요. 이 논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오일이 안쪽으로 샤프트를 통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냉각하고자 하는 곳에 분사하는 이러한 형태의 냉각을 스프레이 쿨링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논문에서는 앞서 논문들과 다르게 직접 여기 노즐을 설치해서 오일을 직접 코일에다가 분사하는 방식을 제안했고요. 이 논문에서는 코일들 이렇게
동그란 게 다 코일인데 이 코일 사이사이에 주황 색깔의 이런 레진을 첨가하여서 코일 사이에 조금 더 열 전달이 잘 되고 열이 더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히트파이프를 통한 냉각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 논문에서는 L자형 히트파이프를 이렇게 하우징 표면에 부착하여서 모터를 냉각하는 방식을 제안했고, 히트파이프는 이렇게 팬을 통해서 냉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히트파이프를 통한 권선 코일 끝부분 냉각을 제시했는데요.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이 노란색 부분 히트파이프인데 이렇게 권선 끝에 있는 코일과 이렇게 쿨링 채널을 히트파이프로 연결해서 그 열이 좀 더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 논문에서도 마찬가지로 히트파이프를 통한 권선 끝부분 냉각을 제시했는데요. 이렇게 생긴 히트파이프를 권선 끝부분에 이렇게 삽입하여서 권선 끝부분을 냉각하였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모델은 이 하얀 색깔의 실리콘 젤라틴을 그 히트파이프와 권선 사이에, 코일 사이에 삽입하여서 조금 더 열 전달이 잘 일어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히트파이프를 서멀 크레들 하우징에다가 부착해서 그 히트파이프는 이렇게 팬을 이용해서 히트파이프를 냉각한다는 방식을 제안했고요. 이 논문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수냉과 히트파이프 냉각을 함께 결합하였는데요. 어,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이 연두 색깔, 청록 색깔 쿨링 채널이 있고 그 안쪽에는 히트파이프를 부착해서 히트파이프를 팬으로 냉각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쿨링 방법을 결합하였습니다. 이 논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쿨링 채널과 히트파이프를 함께 결합하였고요. 이 논문에서는 히트파이프를 코일 안쪽에 직접 이렇게 삽입하여 가지고 코일을 직접 히트파이프로 냉각한다는 방식을 제안했는데요. 히트파이프 냉각은 이렇게 축방향으로 설계된 핀을 통해서 히트파이프를 냉각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코일 안쪽에 히트파이프를 직접 삽입하는 방법을 제안했고, 여기서는 그냥 플랫한 히트파이프를 여기 삽입한다라는 정도로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은 어, 열 전도성이 높은 폴리머를 로터와 여기 안쪽에 있는 로터와 스테이터 사이에 이렇게 파란 색깔의 폴리머를 삽입해서 로터에서 스테이터 쪽으로 열이 좀 더 잘 빠져나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우징을 통한 냉각이 더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 논문은 성형 과정에서 브라켓과 그 다음에 호일을 조금 더 가깝게 프레스 성형하면은 열 전달이 잘 일어나서 냉각 성능이 향상된다는 연구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서멀 컨덕티비가 높은 물질을 브라켓과 코일 사이에 삽입하여서 조금 더 냉각 성능을 높게 달성한다는 연구입니다. 여기부터는 일반 기업들에서 어떠한 냉각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아우디 이트론에서는 옆에 보시는 것과 같이 냉각 채널을 로터와 이 바깥쪽에 스테이터에 전부 다 설계하여 가지고 효율적인 냉각을 달성하였고요. 그리고 이 바깥쪽에는 쿨링 팬 이렇게 회전하면서 모터를 냉각하는 냉과 수냉이 함께 결합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이 표에서는 여러 가지 자동차 제조 회사들에서 모터를 어떻게 쿨링하고 있는지를 정리한 표인데요. 대부분 여기 보시면은 순행을 채택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순행이 가장 보편적인 냉각 방식이고, 순행과 더불어서 윤행도 많은 회사들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회사들 말고도 혼다나 아니면 현대차에서도 윤행 방식을 통한 더 냉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모델 S에서는 로터와 스테이터를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아우디 이트론과 마찬가지로 동시에 쿨링하는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쿨링 라인을 이 로터 안쪽에다가 삽입해서 로터도 냉각하고 그다음 바깥쪽에는 하우징을 통한 그 순행 방식을 통해서 덜을 냉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더 냉각 방법, 디자인 아이디어들을 말씀